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 살기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팍팍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네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고물가의 파도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어르신의 절절한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준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트에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만 원이면 장바구니 가득 담을 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6만 7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삼겹살 500g이 2만 원을 넘나드는 세상입니다. 전기세, 가스비는 또 어떻습니까?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허리가 휘는 이 물가, 고정 수입 없이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6,000원, 칼국수 한 그릇이 10,000원이 훌쩍 넘는 시대에 월 6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5살이 된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영수 씨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합쳐받는 6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대고 대학 등록금 보내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힘든 줄. 아이들만 잘 되면 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랬는데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계신가요? 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60세에 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젊은 인력으로 교체한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30년을 바친 회사였지만 퇴직금은 고작 2천만 원이었습니다. 4대 보험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회사였고 영수 씨도 그저 시키는 대로만 일했을 뿐 자신의 권리를 챙길 줄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즐비했고 배달 앱 수수료는 날로 올라갔습니다. 원재료비는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치킨 가격은 함부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했지만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날아갔고 그나마 있던 전세보증금까지 털어 빚을 갚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어디서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시구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곧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비 자리, 청소일, 주차 관리까지 안 가리고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심지어 그 자리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공허함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영수 씨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영수 씨가 피땀 흘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더 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손을 벌리겠어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힘들다는 거 아는데 영수 씨의 딸은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웁니다. 아파트 대출금이 아직 3억이 남았고 아이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삽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어떻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영수 씨는 그저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연기를 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럼 아주 좋아. 너희나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면 영수 씨는 한숨을 쉽니다. 사실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허리도 자주 결립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팁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럽습니다. 검사 한 번 받으면 몇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그 돈이면 일주일 식비입니다. 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수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은 거의 걸음니다. 점심은 라면 한 봉지나 김밥 한 줄입니다. 저녁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삽니다. 오후 8시가 넘으면 50% 할인 스티커가 붙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서둘러 갑니다. 늦으면 다 떨어집니다. 영수 씨 같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사치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선물로 보내주는 게 전부입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닭가슴살이나 저렴한 부위를 조금 삽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최대한 아낍니다. 내복 3겹을 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잡니다. 그래도 추우면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경로당에서 점심도 얻어먹고 따뜻하게 시간도 보냅니다. 선생님,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수 씨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65살, 아직 20년은 더 사셔야 할 나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이렇게 버티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게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60이 되고 은퇴를 앞두게 됩니다. 영수 씨는 요즘 자주 과거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매달 10만 원이라도 저축을 했다면, 연금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다면, 작은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놨다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 부동산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냥 웃고 넘겼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설령 오른다 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가 1억도 안 했습니다. 그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 채 샀다면 지금쯤 그 집값은 얼마가 됐을까요? 적어도 월세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빚을 무서워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세로만 살았습니다. 지금 영수 씨가 사는 반지하 방은 습기가 많이 찹니다. 비가 오면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더 저렴한 곳을 찾기도 어렵고 보증금을 옮길 여력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후덥지근하고 겨울에는 냉골입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둡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영수 씨는 자주 이 말을 합니다. 돈만 있었으면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아픈데도 치료받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돈만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돈만 있었으면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여생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한국 땅에서 내 입맛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영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남들처럼 해외여행 가고 싶다. 비싼 차 타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요. 끼니 걱정 안 하고,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이 소박한 소망조차 이루기 어려운 게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영수 씨는 가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들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는 못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늙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보였어요.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의 말입니다. 이분도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챙겨줄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식에게 의지하며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사치입니다. 영수 씨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걱정시킬까봐, 부담 줄까봐 조심합니다. 명절에 용돈 받는 것도 미안합니다. 손주들 장난감 사줄 돈도 없으면서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죄스럽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손주가 장난감을 달라고 조를 때면 영수 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10,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할아버지. 그게 바로 자신입니다. 딸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린 지 오래되셨나요? 오늘 잠깐 시간 내서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여러분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못 드리더라도 관심과 사랑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 씨의 하루는 무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물가가 올랐다. 금리가 올랐다. 세금이 올랐다. 듣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점심때가 되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가끔 김치도 넣고 계란도 넣습니다. 하지만 계란값이 워낙 비싸서 자주는 못 넣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갑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자신도 저렇게 바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트로 갑니다. 할인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빵이나 김밥을 삽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드라마도 봅니다. 예능도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만 잡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계획을 안 세웠을까? 왜 저축을 안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가끔 영수 씨는 상상을 합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따뜻한 아파트에 살았을 겁니다. 햇빛 잘 드는 남양집에 살면서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도 읽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식도 했을 겁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온천도 갔을 겁니다.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선물도 사줬을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용돈을 주며 너희 힘들지? 조금이라도 보태 써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고 좋은 약도 먹고 제대로 치료받았을 겁니다. 여행도 갔을 겁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갔을 겁니다. 배낭여행까지는 못 가도 패키지 여행이라도 다니며 구경했을 겁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천천히 돌아봤을 겁니다. 취미생활도 했을 겁니다. 서예도 배우고 사진도 찍고 악기도 배웠을 겁니다. 문화센터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냈을 겁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당당한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영수 씨는 오늘도 반지하 방에서 혼자 끼니를 때웁니다. 텔레비전을 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여러분도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고 30대라도 늦지 않습니다. 40대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50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60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70까지, 80까지 살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중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직연금도 회사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어두면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주거입니다. 집 한 채는 꼭 마련하세요. 월세로 평생 사는 건 너무 불안합니다. 전세도 위험합니다. 보증금 떼일 위험도 있고 전세금이 계속 오르니까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이 있으면 최소한 주거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좋은 음식 먹으세요. 돈을 아끼려고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갑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넷째, 관계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세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계획입니다. 은퇴 후 삶을 미리 계획하세요. 뭘 하며 살지, 어디서 살지,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준비하세요.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수 씨는 이 모든 걸 놓쳤습니다.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집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계획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자식한테만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노후도 챙기세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들도 마음 편합니다. 부모 걱정 안 하고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힘들면 자식들도 힘듭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영수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까? 아마도 완전히 다르게 살 겁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지 않고 본인 목도 챙겼을 겁니다. 작은 집이라도 샀을 겁니다. 연금도 여러 개 들었을 겁니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월 60만 원으로 최대한 절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영수 씨의 말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게, 굶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영수 씨 같은 어르신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정부도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나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본인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저축하세요. 연금 상품 하나라도 알아보세요.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발 준비하세요. 노후가 이렇게 긴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한국 땅에서 내 입맛대로 살 수 있어요.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감이 안 나지만 나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못한 사람의 노후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은퇴한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 달에 얼마로 생활할 수 있으신가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